여러분, 새벽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신 적 있으시죠? 아마 거의 매일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야간 배뇨 횟수가 늘어나면서 새벽 한두 시 또는 3시, 4시에 잠을 깨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일상처럼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그 행동 안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전처럼 새벽에 화장실을 가실 수 없을 겁니다. 단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게, 더 올바르게 가는 방법을 알게 되셔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한 가지 습관, 하루 3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그리고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충격적인 사실부터 드리겠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새벽, 특히 기상 전후 이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새벽에 더 많이 생긴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발생 비율이 새벽 4시에서 아침 1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며 이 시간대의 발생률이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전 세계 수십 년간의 심혈관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왜 하필 새벽과 이른 아침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낮 시간 대비 보통 10에서 20 mmHg 정도 낮아지는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생리현상입니다. 밤새 심장과 혈관이 충분히 쉬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에 잠에서 깨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폭발적인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급격하게 분비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혈압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심박수도 올라가고 혈관은 수축하며 혈액의 점도도 높아집니다.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혈관은 더 좁아진 상태에서 혈압까지 올라가니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모닝서지, 즉 아침 혈압급등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혈압급등은 단순히 혈압이 조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심혈관 추적 연구에서 이 아침 혈압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혈압이 같은 수준이더라도 모닝서지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조고혈압, 즉 평소에는 정상이다가 아침에만 혈압이 치솟는 경우에는 일반 고혈압 환자보다도 뇌졸중 위험이 무려 7에서 8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어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새벽 시간에 화장실을 가러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두 가지 동시에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하체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감소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러움,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상,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약 25%가 이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것이 새벽 낙상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는 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직후에 오는 급격한 혈압 반등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혈압이 뚝 떨어졌다가 몸이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감지하고 교감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해서 혈압을 빠르게 올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강하 후 급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혈관에 이보다 더 나쁜 자극이 없습니다. 특히 동맥경화가 진행된 혈관, 즉 이미 혈관벽이 딱딱하고 탄력을 잃은 분들에게 이 롤러코스터 같은 혈압 변화는 혈관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화장실에서의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발생하는 혈압 급상승입니다. 배뇨나 배변 시 숨을 참고 복압을 높이면
이것이 흉곽 내 압력을 높이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을 순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혈압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을 발살바 효과라고 하는데 이 순간 혈압이 평소보다 수십 mmHg 이상 치솟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기상 직후 이미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화장실까지 빠르게 걸어가고 차가운 변기에 앉고 힘을 주는 이 모든 행동이 겹치면 혈관에 걸리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시나요? 과거 의학 연구에서 화장실, 특히 욕실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후 피부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배뇨, 배변 시 발살바 효과까지 더해져 동맥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지주막 하출혈, 즉 뇌혈관 파열과 직접 연관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합적인 혈압 충격이 뇌혈관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것 하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화장실을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 정보들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새벽 화장실 안전 루틴 딱 3단계입니다. 이 3단계가 뇌졸중과 심장마비, 낙상사고를 동시에 예방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절대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입니다.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이 깼을 때 반드시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누운 채로 1분에서 2분간 가만히 있어 주세요. 이 1분에서 2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몸이 수면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전환될 준비를 합니다. 급격하게 활성화되려는 교감신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상체를 먼저 일으키세요. 눕다가 곧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눕기에서 반쯤 앉기로, 반쯤 앉기에서 완전히 앉기로, 완전히 앉은 상태에서 몇 초를 더 기다린 후에 천천히 일어서는 3단계 기상법을 사용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20에서 30mmHg까지 뚝 떨어질 수 있는 반면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면 몸이 혈압을 점진적으로 조절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잠자리 옆에 물 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고 일어나기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호흡과 발안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새벽에는 혈액이 낮보다 더 끈적하고 점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질수록 혈전이 생기기 쉽고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지면서 뇌경색과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 한 컵, 약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압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은 차갑지 않은 상온이나 미온수가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화장실 안 온도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겨울철 특히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화장실 공기에 노출되면 피부 혈관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등합니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 혈압 충격도 커집니다. 미리 화장실 난방을 해두거나 가능하다면 실내 온도를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화장실 문을 잠깐 열어두어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철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의 상당수가 바로 이 온도 차이로 인한 혈압 급등이 원인입니다. 자, 이 3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1분에서 2분 누운 채로 기다리기. 두 번째로 미리 준비해 둔 미온수 한 컵 천천히 마시기. 세 번째로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서기입니다. 이 3단계 합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이 뇌졸중을 막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3가지 루틴을 더 강화해 줄 추가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침 전 가볍게 수분을 보충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물을 200ml 정도 마셔두면 수면 중 혈액이 지나치게 농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 배뇨 횟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 200ml를 기준으로 하세요. 잠자리 옆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벽에 어두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낙상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발밑에 불이 켜지는 동작 감지 야간 조명 하나가 이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 한 가지,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루틴화하시면 기상 직후 혈압급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는 것이 하체, 혈액순환을 활성화해서 기립성 저혈압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새벽에 잠에서 깬 직후 누운 채로 발목을 몇 번 돌리거나 발가락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하체 혈액이 활성화되어 일어설 때 혈압 변화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야간 배뇨 횟수 자체가 너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 즉 밤에 3번, 4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 배뇨 횟수 증가는 야간 고혈압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중 혈압이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른바 논다이퍼 패턴을 가진 분들은 혈압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신장으로의 혈류가 증가하고 이것이 야간 소변량을 늘립니다. 따라서 야간 배뇨 횟수가 유독 많으시다면 이것이 야간 고혈압의 신호일 수 있으니 내과 또는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아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7일 실천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침대 옆 협탁에 물잔을 놓아두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날은 야간 조명을 설치하거나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경로에 불이 오게끔 환경을 바꿔보세요. 세 번째 날은 취침 전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루틴을 5분간 시작하세요. 네 번째 날은 새벽에 깼을 때 반드시 누운 채로 1분에서 2분 기다리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어렵지만 이틀만 해보시면 금방 습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날은 3단계 기상법, 즉 누워서 반쯤 일어나기, 완전히 앉기, 천천히 서기를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여섯 번째 날은 겨울철이라면 화장실 온도 관리 방법을 점검하세요. 일곱 번째 날은 지난 일주일간 야간 배뇨 횟수를 체크해서 평균 몇 번인지 파악해 두세요. 만약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면 전문의 상담을 준비하세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혈압약은 반드시 주치의 처방대로 복용하시고 아침에 약을 먹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약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전날 저녁 복용. 혈압약의 혈중 농도가 새벽 시간대에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약 복용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새벽 혈압급 등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전문의 상담 없이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뇌졸중의 증상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온다면, 갑자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지럽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증상 발현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귀찮다고, 잠이 덜 깬 것 같다고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새벽 화장실 안전 루틴 3단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잠에서 깨면 1분에서 2분 누운 채로 기다리기, 미온수 1컵 천천히 마시기, 3단계로 천천히 일어서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3분의 습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를, 심장을, 그리고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소중한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특히 어르신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